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위 1%만한 대한민국의 가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 진행을 맡은 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식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MC답게. 서점에 가서 주식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있다가 아주 재미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였나요? 주식과 화투의 성공 비법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데 주식과 화투의 공통점? 가르쳐 드릴까요? 네. 첫 번째,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그 주변 매매 동향도 잘 살펴야 되고요. 무엇보다 화투를 할 때도 보면 남의 패를 잘 읽는 사람이 결국 돈을 따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작은 점수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수익 낼 때 크게 가져가라. 오, 빙고. 혹시 그 책 봤어요? 그런 것 같기도 너무 하고. 잘하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흥분하지 말아라. 맞아요. 이게 심리가 흔들리면 남들 팔 때 수익도 안 나는데 같이 덩달아 그렇죠. 팔게 되고요. 투매하게 되면 나중에 우십니다. 뭐든지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조영구가 제안한 세 가지 원칙만 잘 준수하시면서 주식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영구와 최혜리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가.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서울경제TV와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가 야심차게 기획한 주식 배틀 상한가. 우리 방송 정말 떴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나도 이렇게 직접 가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금요일 저녁 4시 반까지 홍대에 있는 리돈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도 그리고 유선 전화로도 모두 다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다들 주식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서 조금 배워볼 수 있을까 하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보다 영구 오빠가 방송보다 훨씬 잘생기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다니까 직접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주 어린 학생이 와 있는 것 같은데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주식에 관심이 있고요. 내 표정은 주식에 관심이 없는데. 주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세요? 왜 주식에 이렇게 관심 있으세요? 옆에서 돈 딴 친구가 있었나요? 아니, 저희 엄마 도와드리려고요. 예. 엄마를 더 속상하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 분명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지난주에 있었었던 김승일 팀장님과 김동훈 팀장님의 두 종목 멜츠화재 그리고 하나의 종목은 현대해상이었는데요. 한 주간 수익 어땠는지 공개합니다. 배틀 상한가. 지난주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던 불꽃 튀는 수익률 전쟁. 김승일 팀장의 메리츠화재 대 김도영 팀장의 현대해상. 원래 보험 좀 싫어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필요 없네요. 잘 안다고 얘기하시고 무슨 없다고 얘기하시죠. 자, 보험주에 대한 정보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험주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진 않습니다. 반도체 얘기하지 마시고 보험 좀 하세요. 지금 실제로 나가는 겁니까? 그럼요, 예. 하지만 멜츠화재는 오릅니까? 별로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 정도.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 저희 질문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발표하러 오셨거든요. 공정사정 볼 것 없는 일촉즉발 토크 배틀. 김승일 팀장의 메리츠화재냐, 김도영 팀장의 현대해상이냐. 최종 성적 대공개. 네. 이번 주에는 그 중동 문제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었죠. 하지만 보험 종목은 그래도 아주 초반에 선전했어요. 네, 월화수까지 좋았었는데요. 네. 사실 둘 다 보험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목요일장에서 거의 한 4%대 급락했었었고 금요일장에서도 거의 한 2%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그나마 밑꼬리가 조금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 좋았다가 목금에 눌린 좀 아쉬운 상황이 펼쳐졌었죠.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 우리 방송에서 원하는 그 수익을 한 분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 사세요 하는 가격까지 내려오질 않아서 그렇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보험업종에서 또 수익을 낸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자, 뭐 한 주간 저점 대비 고점을 해서 저희가 수익률 계산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메리츠 화재를 월요일 편입가, 월요일 저점이었던 9,310원에 만약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최고가인 수요일 날 9,910원까지를 계산해 본다면 수익률 6.4%가 났다. 메리츠 화재의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네.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해상은 화요일 가장 낮았었던 저점인 27,650원에 샀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장 높았던 목요일 29,300원까지 했을 때 수익이 한 6% 정도 났다고 볼 수 6%.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리츠 화재가 한 0.4%포인트 더 수익이 난 셈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오늘 금요일 장을 보니까 두 명의 전문가가 제시해준 그 편입가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중간에 김동영 팀장님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에 한 100원 모자라는 가격까지 갔다가 그날부터 쭉쭉쭉 네. 빠지기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롤러코스터를 탄 결과 다시 지난주 딱 이 시간의 상황이 똑같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다시 원점에 온 기분.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요 녹화하기 전에 두 분께 전화를 전화해봤어요? 드려봤어요.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거 수익도 안 나고 솔직히 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요 가격 다시 이때 살 수 있다고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메리츠 화재는 지난주 제시하셨던 그 가격 네. 매수가인 9,200원 이하에서 다시 사도 괜찮고 네. 김동 팀장도 역시 26,300원, 27,400원 사이에서 현대해상 지금 또 다시 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수익을 못 낸 분들 메리츠 화재와 현대해상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또 나름대로 도전해 보신다면은 수익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제시해줄 전문가 두 분을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수익률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기초를 중시한 실전 매매 기법의 신곡. 가치 분석의 달인 인크레벨의 어스 김도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죽는가라. 논리적인 시장 판단으로 흐름을 캐치하는 시장의 길라잡이. 머니팩토리 정태근 팀장. 네, 주식 배틀 상한가 오늘 열띤 경합을 펼칠 두 명의 전문가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는데요. 자, 우리 잉크레벨의 어스님과 머니팩토리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먼저 잉크레벨의 어스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잉크레벨의 어스입니다. 자, 요즘 겨울 굉장히 요번 겨울 추웠죠. 추웠고 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벌써 날씨가 참 순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식시장에는 차늘한 찬바람만 불고 있죠. 여러분 계좌에도 얼굴에도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스님, 그러니까 분명 다음 주에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죠.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이 생활을 끝내야죠. 자신 없으면 이 생활을 끝내겠다. 다음 주 보고 끝낼 수도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태근 팀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니팩토리 정태근 팀장입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나오지도 않았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결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수님, 정태근 팀장님의 어떤 인사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오셨습니까? 답답하죠. 왜요? 종목이 답답하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인상이 답답합니다. 네. 자, 지금 신경전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스님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자, 큰데 덕도 많은 종목이죠. 대덕전자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대덕전자. 네. 아, 대덕전자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요? 저는 SK 네트워크 갖고 나왔습니다. 대덕전자와 SK네트워크스.
자, 과연 이 두 종목은 어떤 종목들인지 이슈앤 뉴스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 국내 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주만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수급의 꼬임이었었죠. 외국인들이 판다. 근데 국내에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도 안 산다. 이게 포커스였었는데요. 이번 주는요, 리비아 사태가 나면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든 브렌트유든 그리고 WTI든 모두 다 $100 돌파 내지는 임박 혹은 $110까지 돌파를 하면서 유가 급등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때문에 업종별로도 희비가 아주 크게 엇갈렸었던 한 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고 나면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 또 최저치, 또 최저치 이런 분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1941포인트 선까지 내려가면서 1940선을 위협하는 순간까지 맞았지만 다행히도 목요일날 깼던 120일 이동평균선 1950선을 금요일장에서는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1960선까지 올려놓은 코스피,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뒤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오늘 종목 선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흙 속에 진주를 들고 나오셨으리다 기대해보면서 두 종목 관한 뉴스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어스님의 대덕전자 관련된 내용부터 볼까요? 대덕전자는요, IT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 혹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한 PCB,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PCB라는 것은 IT 제품으로 치면은 사실상 신경 뭐 이런 거 혈관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그리고 태블릿 PC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이 같은 스마트 기기 제품 사용이 늘면 늘수록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뭐 애널리스트가 전망하기로는요, 이 같은 대덕전자의 실적이 특별히 반도체용 PCB 매출로만 봤을 때 1년 전보다 무려 25% 이상이나 급증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반도체용 PCB 그리고 통신 장비용 PCB 이 양대 산맥이 잘 끌고 가준다면은 대덕전자 주가 실적은 쑥쑥 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어스님이 대덕전자를 들고 온 이유는 올해 사상 최대 매출 달성 그리고 한 주간 코스피가 오르는 그 수익률 이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아웃퍼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의 SK네트워크스도 한번 볼게요. SK네트워크스 역시나 호실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이나 매출이 늘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SK네트워크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패션 사업도 하죠, 에너지 마케팅도 하죠, 그리고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무역업까지 하는 SK 계열사로서 어떤 종합 상사 부문의 역할을 하는 아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또 유가가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리비아 사태 어떻게 더 확산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에너지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국내 에너지 마케팅으로서는 거의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EMP, 그러니까 자원개발 관련해서는요, 올 하반기에 모멘텀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정태근 팀장의 SK네트워크스도 많이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배틀 장안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2명을 선정해서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의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부터 금요일 정가까지 주간 편입가 대비 최고가로 계산한다. 최근에 앵커가 대덕전자와 SK네트워크스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때요? 지금 두 분께서 종목을 선정해 주셨는데 좀 어때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나마 브리핑은 해드렸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의 전문가의 입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 그리고 반격까지 한번 챙겨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두 분의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듣기 이전에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바닥이 안 찾아졌다, 뭐 1900선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제 곧 3월인데 말이죠.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부터 먼저 듣고 넘어가죠. 정태근 팀장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장을 전망하기 전에 시장이 어떤 원인으로 시장이 밀리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 리비아 사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딱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리비아와 교역 규모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안 됐지만은 리비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가 부분인데요.
북아프리카에서 그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중동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름이 많이 나는 곳에서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항상 나오죠. 북한하고 그 연평전 같은 그런 그 소규모전이 발발할 때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아프리카, 중동의 하얗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전에도 이집트 전쟁이 있었고요.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006년 3월 시장 빠졌다가 갔어요.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시장은 충분히 가줄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아니라도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장의 악재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근 팀장은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러게요. 근데 지금 뭐 오펙에서는 증산을 할 용의까지 보였었고 그렇죠. 또 미국 쪽에서는 뭐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할 얘기까지 했습니다. 유가는 오히려 조금 더 진정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우리 어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앞전에 말씀하신 거는 정확한 진단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삽니까? 팔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잠시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도 거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에서 뭐 예전에 터졌죠. 뭐가 서브가 터졌습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라는 게 터져서 장대 연봉을 맞았죠. 요 뒤에 화면이 있는데 그리고 2년 동안을 강하게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실대가 됐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면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도 주가가 고점에서 100포인트 이상 빠지긴 했지만 예. 완전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돌 때가 좀 참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빠져도 월봉상 역별 대세 상승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도 골짜기도 있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맨날 산에 올라간다고 등반만 할 수 없죠. 그렇게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주인이 돌아오거나 하면 그때 또 천천히 투자를 하시면 우리나라 아마 앞으로 한 3,000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폼은 거의 그 조폭 세계에 있는 그분께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도사님의 분위기. 예. 자신있게 우리 어스님도 전망을 좀 좋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어스님이 그럼 3,000쯤 갈 때 대덕전자를 들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닌가요? 다음 주에 그래도 대덕전자는 간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시장에 예. 항상 접근할 때는 투자의 목적이 뭡니까? 네. 간단하죠. 왜 투자를 하시죠? 수익이죠, 수익.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수익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꾸준히 가치주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지금 이 게임의 주제는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탄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할 때 뭘 투자해야 수익이 많나요? 당연하죠. 네. 시장의 주도 안에 있는 중심 안에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적자를 가져온 거죠. 자, 우리 어스님과 정태근 팀장님께서 다음 주 주식 전망을 짚어주셨는데, 자, 먼저 이제 우리 대덕전자와 SK네트워크스, 먼저 우리 어스님께서 주식 쪽에 벌써 24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네. 24년 주식을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얻은 뭐 교훈이 있다면요? 뭐 산삼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경험을 짧게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저기 고등학생이라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어머니 좀 도와주려고 주식을 한 건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잠깐 수익이 납디다. 그래, 엄마도 도와주고 집안에 보탬이 좀 됐죠. 예. 네. 그때는 머리도 좋았죠.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토해냈습니다. 토해내고 오히려 그 어머니 눈물만 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많은 시간, 세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그래도 경험이라는 것도 바탕이기 때문에 안정이 돼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주식 세계에는 보수 전문가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투자자만 있을 뿐입니다. 잠시 자다일 나도 돼요? 왜? 너무 지루한데. 싫어하세요? 그래요? 우리 어스님 너무 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지금 10년째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식을 10년 동안 해보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하고 싶습니까? 보이긴 어렵죠. 네. 연수로는 약간 밀리시는데 한 말씀. 연 있어요? 네. 뭐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뭐 솔직히 말하는 짬밥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네. 재밌습니다 오늘. 예.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땅이 거짓말 안 하듯이 이것도 맞습니다. 노력하는 투자자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면 유리하죠. 경력이 많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표정은 좀 약간 당황해 하시는 그러니까요. 당황한 표정으로 보여요? 원래 표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덕전자에 대한 2분 발언대 시작합니다. 네, 자, 정말 말 그대로 2분 발언되기 때문에 정확히 2분 안에 내 종목에 대한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스님 먼저 출발하죠. 자, 대덕전자, 아까, 에리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요즘 장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서 바꿔야 되는데, 바꾼다면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실적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잘했지만, 올해 26% 실적,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사상 최대치냐?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더 올라갈 곳이 남았겠죠. 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직도 오를 구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 뭐 많은 얘기들 하지만 종목의 중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주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아무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고가를 연일 경신하다가 이번에 잠깐 눌린, 쉽게 말해서 이번에 잠깐 떨어진 것은 그야말로 뷰티풀 조정, 아름다운 조정, 사야 되는 조정, 안 사고는 못 베기는 조정이죠. 이럴 때 사줘야 되죠. 다만 아쉬운 거는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는 타이밍을 잡기가 지금은 약간 좀 곤란해지지 않았나.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수익을 내주기 앉아있는데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스마트 기기도 많이 쓴다. 그리고 시장 조정받을 때 오히려 오른 이런 강한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맞는데, 네. 시장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여주면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쪽도 약하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지수 대비 견조했었다라는 걸로 어필하셨어요. 지수 대비 견조한 거하고 시장 대비 강한 거하고 틀리죠. 자, 일단 뭐 공격을 하기 전에 우선 SK네트워크스 2분 발언대를 듣고 예, 자, 그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했어요. 예. 자, 어스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예. 긴장은 잘 안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정태근 팀장님의 2분 발언대 시작합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다들 아시다시피 SK 네트워크스입니다. 네트워크스 조금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 채권단 얘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이 자기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과 상관없이 상당히 하방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반등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 있다.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죠. 시장의 변동성에, 시장과 상관없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래요? 짧은 시간 안에 자, SK네트워크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차이린 앵커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어스님과 정태근 팀장님이 대덕전자와 SK네트워크스를 선정한 이유는 특별히 뭔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어스님의 어떤 종목 선정 이유는 한번 들어봤었고,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아주 살짝만 풀어주신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격하시면 그 공격 중에 여러분들이 또 더 자세한 내용을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태근 팀장님은 어스님의 대덕전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격을 해주셔서 이 종목은 아니다. 예. 라는 것을 밝혀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대덕전자 좋습니다. 다 좋고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40% 확실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스마트 기기 메인보드판이라 할 수 있는 PCB 인쇄 회로기판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로기판을 가져와가지고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주가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못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장주가 못 가면 소위 말하는 부품주도 당연히 못 가다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그냥 자 봅시다. 삼성전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IT 기업입니다.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가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떨어지는 종목들 30% 20%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차트 보시면 화학주, 요즘은 리비아 사태가 있었지만 건설주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 고점 대비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쉬고 있는 중일 뿐이고 LG전자
LG전자 말씀 잘하셨는데 아주 핵심이에요. 말씀을 잘하셨는데 LG전자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주차 뭐 때문에 안 갑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이거 자 CEO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빨리 그래 스마트폰 지금 진출한다고 빨리 서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지금 수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고 뭐 삼성전자 그건 뭡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주가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대신 좀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 삼성전자 밴더로서의 뭐 역할도 좀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다, 헤매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신데,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이수페타시스, 아니면 뭐 플렉스컴 같은 PCB 같은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인터플렉스 저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인터플렉스 저점이 1,000원대입니다. 지금 인터플렉스 얼마입니까? 3만원대 찍고 내려온 겁니다. 네. 3만원대 찍고. 예. 1,000원짜리가 30만원 갔으면, 3만원 갔으면 몇 배 올랐습니까? 30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30배 올랐습니까? 삼성전자 역사상 최저 저가에서 다시 30배가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걔들은 많이 오른 거죠. 당연한 일이죠. 어스님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나 이런 스타일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 23년 주시겠지만, 사실은 기본적 분석,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만 주가는 수급의 논리. 그리고 그때 시장의 중심에 있느냐. 그래서 퍼가 높고 퍼가 낮더라도 많이 갈 수도 있고 퍼가 낮아도 적게 갈 수도 반영이 못 되는 게 있습니다. 반영 시장의 중심에 있는 수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둘 다 이야기하는 거죠. 수급도 좋고 이건 다 좋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매출이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못 가면은 거기에 그게 관련되는 관련 부품주도 영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제가 물어본 거죠. 자, 저번에 한번 이런 뉴스 잠깐 봤는데 10명 중에 4명이 스마트폰을 쓴답니다. 저도 빨리 스마트폰 사야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 모양이라서 못 사고 있습니다. 수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요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죠? 스마트폰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요? 지금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면 40% 아니에요? 10명 중에 4명 40%지만 40%네요. 확실한 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입니다. 20%고, 작년과 같은 대덕전자의 매출이 나오려면은 똑같이 20%가 증가하면서 100% 이상 증가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올해 스마트폰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가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냐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35%. 자.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대부분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대덕전자는 역사도 있는 회사입니다. 금방 생긴 신생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회사가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장사 잘 되니까 분점 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는 하반기 모멘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하반기 모멘텀인데 지금 주가가 매출액 대비 매출은 사상 최대의 실적과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는데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가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더 배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사상 최고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주가가 여기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이 그때보다도 실적이 안 좋은데도 18,000원. 물론 이 가격이 그때는 고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과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까지 못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주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까? 3,000원에서 이제 9,000원인데 3,000원에서 9,000원이면 3배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인터플렉스는 3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더 갈 것 같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도 이 방송상에서 30배 오른 종목을 자 여기서부터 100%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 어스님은 지금까지 주식 24년 하시면서 정확하게 종목 잡아가지고 몇 배까지 또 여기 올린 종목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자랑하는데요. 100배 난 수익이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진짜로요? 네. 제가 차트로. 지금 여기 농담 얘기하러 나오는 아니요. 이거 자랑할 건 자랑하고.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거 참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전문가로 지금 앉아있지만 웃기는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물 한 잔 먹고 있으면 좋겠네. 이빨이 빡빡 마르네. 예전에 현대 미포조선이 3,000원대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3,000원, 예전에. 그때 제가 회원 여러분 방송에서 추천한 이유 간단합니다. 뭡니까? 우리나라 지도 보면 딱 잘라서 삼면이 바다입니다. 야, 배가 좀 앞으로 잘 나가겠다. 현대도 붙었네. 회사도 오랜만에. 조선이네 배 만드는 회사네. 앞으로 성장성이 있겠네. 자, 3,000원에 사보자.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잊어버려라. 목표가는 30만 원이다. 그런데 30만 원 정말 왔습니다. 시간이 4년이 걸렸을 뿐이지 30만 원 정말 왔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4년 동안 100배 수익 내주는 회사 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어스님은 몇 배 정도 수익을? 저는 딱 목표가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지금 돈 많으시겠네? 빚 갚았죠. 아, 그러십니까? 야, 이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어스님이 네.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자랑을 좀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상 수익 못 본 종목도 있을 건데 그중 아니, 뭐, 제일 잠시만요. 괜찮은 걸로. 계좌 예. 깠어요? 네? 계좌 깠어요? 아,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그쵸, 말을 못해요. 어스님 까고 얘기하죠, 까고 계좌. 참 당황하지만 아니 얘 저기 승부하지 마시고 아니, 저 얘기하는 거는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방에 아니, 같이 저는 필요 얘기하고 없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보셔야죠. 그렇죠.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럼 대덕전자는 그러면 앞으로 몇 배까지 올라갈 자신 있어요? 자, 앞으로 저도 대덕전자 전고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18,000까지는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길게 봤을 때고, 지금 이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는 일주일의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는 정말, 할 수 있는, 아까 보험주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안 오고, 위에 목표가가 안 오는 거는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길게 보면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도 아직 해결된 기미가 아니고, 저기 지금, 심심해서 그런데 이제 좀 들어오시죠. 아, 어디로 돌아요? 이제 그러면 심한데 좀 자, 그러면 더 이상 그러면은 그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없습니까? 많죠. 근데 너무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러면- 법상 우리 잠깐 어. 우리 SK 네트워크스 얘기도 좀 해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기 공격 어스님 좀 해주시죠. 공격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한을 풀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간단하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옆에서 건드리니까 그런 건데. 저도 나쁘죠. 그렇습니다. 지금 SK 네트워크스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음식점 그 맛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는 지금 경쟁력이 있는 주력 사업이 아직 확실하게 이게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말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말이 진짜 그렇지 없어요? 않습니다. 진짜 없어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없죠. 아, 얼마나 없었으면 예. 이걸 갖고 공격하냐 이런 얘기시네요, 거의. 그 대답을 좀 해주시기 딱히 바랍니다. 할 말이 없네요, 먹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도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어스님께서 뭐가 지금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유리 유통에서 50% 수익이 나고 매출 50% 차지하고 있고 단말기 유통에서 40% 수익이 나고 있고 거기서 전체 매출의 90% 수익이 나고 9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뭐 또다시 뭐 그래서 수익이 잘 나서 주가가 참 많이 올라갔네요. 네.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니, 솔직히 그냥 이 사업 저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라면 이제 뷔페집이 다 망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난 연어가 맛있어서 이 집에 간다. 이래서 그 집 장사가 그렇죠. 잘 되면, 예. 그렇죠. 사업 다각화는 비례가 굉장히 사업- 안정성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가 잠깐만요. 에디나 말씀하셨는데, 뷔페집에 가더라도 한두 개, 여러 음식 중에 한두 개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하게 그거 나온다 그러는데, 만약에 장사가 잘 되고 음식이 맛있으면, 누군가는 그 집에 손님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주식시장의 손님은 누굽니까? 수급입니다. 수급, 그렇죠. 그럼 요 손님 많습니까? 여기 일본 일자별 주가를 보면 뭐 기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SK 네트워크스 기관 매수세 차트 보시면 유입은 되고 있지만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 이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만약에 이 회사가 좋다면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 네. 외국인 매도세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론을 해보시죠. 자, 지금 화면 보이실 건데 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요 초록색 선이 기관이에요. 기관이고 최근에 주가의 영향을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기관이잖아요. 초록색이니까 예. 주가 빠지면서 그죠? 자, 외국인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수급 주체는 지금 기관이에요. 그러면 기관만 신경을 그렇게 쓰고 이야기를 하시면 대덕전자는 기관이 면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에 대해서 얘기를 대덕전자는 해볼게요. 나쁘다고 자, 생각합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부터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 빨간색이 수급이에요. 예, 지금 예. 수급이 이게 들어오는 겁니까? 빼놓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이죠. 그럼 그 논리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관이지 외국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이 주다고 했지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대덕전자는 외국인이 팔진 않습니다.
파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상 기관이 지금 사주는 게 세다는 논리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사는 물량보다 외국인이 파는 논리가 강하면 수급상으로는 불균형입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 잘하셨는데 과연 SK네트워크가 이 시장의 주도주냐? 물론 해외 자본 개발, 성장성 있고 앞으로 실적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추천해서 과연 다음 주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 기관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이 올라간다면 대세 상승장 초입 국면이 있다면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점에 과연 SK네트워크가 시장의 중심 안에 설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질문의 요점이 뭘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목 자체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대답이 안 됐나요? 그게 또, 말씀하시는 게, 그거조차도 저는 두리뭉술해서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이 간단하게. 두리뭉술해서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럼 질문 다시, 대답 다시. 자, 그러니까 우리 어스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궁금한 게 뭐라고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가나 먹고 하나 이래. 가나 먹고 하나 그냥. 그렇 따지면 여기를 토론할 필요가 없죠. 그 결과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때웁니까? 다음 주에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말해주셔서 나온 거잖아요. 다음 주에 또 나요? 자, 시끄럽고. 자, 보십시다. 자,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다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지금 예상퍼는 개선이 되고 있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예상일 뿐이죠. 예상퍼는 저도 봤습니다만은 개선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퍼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퍼라는 거는 낮을수록 저평가 되는 게 맞죠? 네. 지금 현재 퍼가 몇이죠? 50이요. 높지 않습니까? 예, 높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고평가 아니냐. 자, 거기에 자, 대한 일단 부분 거기. 대답 제가 할게요. 예, 자, 퍼가 높으면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퍼가 낮으면 저평가 상태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자, 동종 평균 대비해서 낮냐 그거죠. 퍼가 낮을 경우에. 퍼가 너무 낮은 게 아니고 동종 업종 평균 해가지고 적당히 낮을 때 주가가 가줄 수 있다는 거지. 퍼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퍼가 너무 높다고 해서 꺾이는 건 아닙니다. 자, 퍼를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 효성이 지금 표가 8.46입니다. 왜 못 가요, 그러면? 자, S51. 지금 22밖에 안 되는데 59입니다. 그게 가잖아요. 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표 분석이라든지 기업 내용을 보고 접근하는 거죠. 퍼가 높아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퍼를 가지고도 훨씬 많은 수익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장성이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과연 SK네트워크라는 종목이 그런 기대감이 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거 채권단에 오버행 이슈 물량이 있다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버행 이슈가 언제 나왔습니까? 2003년, 2008년 끝났죠. 그리고 기사화된 게 오늘까지 해서 몇 번 기사가 나온지 아십니까? 해소도 안 한 얘기죠. 많이 줄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질문 그 요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나왔어요? 그게 된 이슈가. 많이 났죠. 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9년 12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때 채권단 물량이 26%였어요.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 물량이 몇 주나 남았어요, 지금. 지금요, 3,600만 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신한은행에서 7%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물량이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싶은 쏟을 수는 없어요. 잠깐만요. 자, 어스님. 일단 지금 대답을 다 듣고 오버행 이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잠깐 물 한 하셨습니다. 잔씩들 좀 드시고. 자, 두 오버행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 그 대량의 대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채권단 물량이 56%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이 2009년 12월 달에는 6,251만 주가 되면서 26%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4%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물량이 5%가 한국정책금융공사고요. 1,200만 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7%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물량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자, 1년 만에 26%에서 14% 정도 줄었어요. 1년에 10%가 쏟아졌는데 그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여태껏 나왔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소화가 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나 문제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실히 언젠가는 불확실성으로 리스크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량도 지금 엄청 남았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불확실성. 지금 장이 왜 못 갑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의 요점도 있다라는 것이고, 많이 줄고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는데, 자, 물론 이 종목 지금 하방 정식 저도 인정합니다. 121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아래 꼬리를 달고 소폭이나 아마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꼭 위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으로. 21선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혹시 이 종목이 떨어졌다가 옆으로 행바다가 떨어지면 이거를 차트상으로는 역연자라고 그러죠. 역연자라고. 그러면 이 종목이 떨어진 기간값과 행보한 기간값의 대등 수치가 안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기술적 분석 잘하시죠? 마찬가지 저도 10년 동안 기술적 분석했습니다. 자, 이거는 관점의 차이고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자, 시장이 올라갈 때 N자형 반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상승 파동을 보일 때 맞아요. 가는 놈이 더 잘 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가지고 온 종목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빠질 때가 있으면은 지지력을 보일 때가 있고 적어도 지지력을 보인다면은 적어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을 저는 다음 주로 보는 거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의 관점이 틀리다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장기적인 수익을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수익을 내주고 또 우리는 다다음 주 또 다른 종목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쨌든 공격자로 나왔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SK네트워크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장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셨어요?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못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그렇게 갑자기 훈훈하게 가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야말로 뭐 되는 거죠. 나 어쩌라고 지금 공격 다 해놓고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한 말씀 하세요. 훈훈할 수 있도록. 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한 50분 계시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쁜 사람 없어요. 자, 이제 어스님과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 지금 열띤 경험을 펼쳤는데 네. 가장 그러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목표가, 편입가. 그쵸.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어스님 먼저 일어나셔서 자, 편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일어나실 수 자, 있으실까요?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자, 저도 오랜만에 일어났어요. 자, 보시면, 이 대덕전자 보시면, 7,600원 선에서 쌍바닥 형태의 모형을 만들고, 이 파동값이 9,200원 정도의, 이 정도의 파동값.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파동값이 한, 2,000, 얼마죠? 계산 좀 해보시죠. 2,000, 이 정도의 파동값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눌림목을 줬을 때, 8,500원 근처가를 저점가로 잡았습니다. 저점을 찍고 다시 사실은 매수가가 8,500원 근처가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8,500원을 다시 내려온다면 사실은 이 종목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매수가는 정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 양봉의 반 정도의 수준에 어제 고점 가격이 있습니다. 8,600원 이 정도 되죠. 8,800원대네요. 8,800원 근처 가격에 유도리 있게 8,900원에서 8,7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 사이를 보고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절은 여기 그거는 가격 있죠. 8,500원이 종가상 이탈된다면 손절매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도 자꾸 띄고 딱 1000 만원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만원을 보는 이유는 요 파동의 의미가 지금 차트가 잘 가서 안 보이는데 요 가격이 예전 고점인 만원대에 걸쳐있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차트를 키워보시면 여기 보시면 만원대에 예전에 고점에 저항대에 걸쳐있는 가격이 있죠. 목표가는 1차적으로 만원 정도만 보고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종가가 9,040원이었는데 8,800원 내외에서 일단 분할해서 사고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8,5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가격 설명이었고요. 자,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도 SK네트워크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도 잠깐 또 너무 자주 쓰는데 또 써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매도가 잡혀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보시는 바와 같이 두신이 아직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장기 이평선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장기 추세가 꺾이면은 추세가 더 깊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적어도 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정도에는 반등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00 솔직히 말씀드리면 11,500원에서 한 12,000 정도 매수가 형성이 되겠지만은 내일 월요일쯤에서 조금은 떠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100원에서 12,1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500원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없습니다. 왜? 다음 주 가니까. 야, 야, 진짜 이런 말 들으면 막 기분 좋지 않아요? 이런 거면 좋겠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왜? 신고가 가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음 주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심했다. 그 손절가 없는 주식은, 리스크 없는 주식은 항상 어떤 일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죽는다. 알았어. 대수를 해줘야지. 그건 알거든. 자, 손절가는 11,500 짧게 잡겠습니다. 11,500원 이탈 시에 잡겠습니다. 네, 없던 손절가 막 급하게 생겼네요. SK 네트워크스 결국 매수가는요, 12,100원 이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또 추가적인 반등해서 갭상승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이탈 시. 예. 네.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 시원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최고의 종목. 네, 주식 배틀 상한가 우리 어스님과 정태근 팀장님 두 분, 정말 우리 프로그램의 보석 같은 두 분입니다. 네. 오늘 직접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최인아 앵커는 어느 쪽에 좀 마음이 가세요? 저는 글쎄요, SK 네트워크스가 아까는 이제 갈 것 같다 얘기했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계속 그냥 멈춰 있으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요. 또 대덕전자가 많이 갔지만 금요일에 많이 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눌리더라도 재차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아직 솔직히 마음을 못 정했어요. 저는 두 종목 다 사겠습니다. 자, 선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님과 어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일단 3일절이 끼어 있어서 거래일수로는 4거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요일도 뭔가 금요일장 같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 뒤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또 다른 한 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익 내는 종목은 정말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SK 네트워크스 대덕전자가 좋은 수익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탁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주식 배틀 상한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아주 유능한 우리 주식 전문가들이 또 나오셔서 방송을 빛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청객 여러분들이 와 너무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이해하는 모습,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아주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조용구 씨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청객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진짜 이제 또 다른 관심 종목 2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시장 전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스피가 얼마나 떨어졌나 뭐 올랐나 이런 것보다 이 두 종목의 수익이 누가 더 많이 내나 이것 때문에 아주 재밌는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 SK네트워크스 과연 어떤 분이 수익을 창출해낼지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최일이나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감사합니다.